푸른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 나이 보톡스의 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계신가요? 6월 28일부로 한국에서도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다들 한두 살 어려지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순식간에 회춘이 된 기분을 느껴서 좋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나이 계산법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만나이 통일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알솔 정답에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솔 10화 MC를 맡은 앤유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쏠쏠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19s kids. 안녕하세요. 나이 보톡스 제대로 맞고 10대로 다시 돌아간 바람입니다. I'm 23, 난 수수께끼. 23살에서 22로 어려진 제이입니다. 아유,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밝네요. 오늘 노래도 불러주시고 다들. 자, 일단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민사,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었죠. 본 법안은 작년 12월 8일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만나이 통일법은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했던 국내 나이 체계를 만나이 한 개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는 물론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도 만나이만을 적용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빼고는 모두 다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요. 오,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 나이가 어려진 건데 이게 사실 실감도 나지 않고 뭐 어려졌다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6월 28일 되자마자 친구들이 막 인스타 스토리에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돌린 거 올리면서 야, 나 이제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막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인스타 보면서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이 계산기를 굳이 쓰지 않고도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 알솔에서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아,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만나이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나이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바로 한 살로 간주하는 것이고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이제부터 사용될 만나이는 출생일부터 1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한 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태어나면 0살인 거죠? 그쵸. 아. 태어나면 0이고 딱 1년 지나면 한 살.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바람님이 물어본 만나이 계산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아, 정답. 제대로 맞췄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 나이로 보톡스 맞은 여러분, 결국 몇 살이 되셨을까요? 우리 대부분 아까 자기소개를 너무 귀엽게 잘해주셔서 들었지만 네. 저는 24이었는데 전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3이 됩니다. 저도 23살이었는데 생일 지나서 22살. 저는 21살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좀 늦은 편이라 19살이 됐습니다. 세상에 진짜. 앞자리가 바뀌네요. 다시 10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제일 부러워. 진짜 너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만 연나이, 세는 나이가 있었을까요?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세는 나이, 즉 한국 나이 문화는 원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화로 월드 헤리테지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오, 네. 조사 많이 해오셨는데요. 좀 티 나나요? 예. 네, 이를 일본은 1902년 만나이법 적용을 하고 1950년부터는 법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1966년부터 76년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금지,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며 금지,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공식적으로 만 나이만 남긴 상태라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일명 한국 나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만 태어나자마자 1살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아. 한국 나이가 남아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새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 그 후 새해 1월 1일마다 더하기 1살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은 원년을 0이 아닌 1로 보는 역법의 방식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역법상 기년법이라는 방식이랑 유사한 방법인데요. 이 기년법 자체가 중국 한무제 이후 연호를 쓰는 문화가 생기면서 확립된 것으로 연호를 쓰던 한중일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저 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딱 수업을 들은 느낌. 확실히 쏠쏠하네요. 쏠쏠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존대와 서열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문화가 한국 나이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데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 나이가 유지가 되었지만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서열 문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JTBC 뉴스에서 인터뷰한 홍콩 유학생 오유야 씨는 한국에선 처음 만나면 모두 나이를 묻는데 그만큼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형 오빠라는 것에 대해 너무 엄격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두 살 차이에도 호칭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처음 만난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관계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치, 그치. 같은 학년 안에서도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그쵸. 맞아. 사실 저도 빠른이거든요. 그러셨어요? 빠른인데 좀 웃긴 건 저는 학교를 빠른으로 안 갔어요. 네. 어렵다. 그쵸.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족보 브레이커를 크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네요. 제가 1학년 때 연합 동아리를 할 때 약간 애매했던 게 거기에 저랑 똑같이 빠른인데 실제로 빠른으로 학교를 간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 걔랑 저랑은 친구를 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이미 걔가 제가 이제 친구라고 부를 애들한테는 다 언니고 누나인 거예요. 그쵸, 그쵸. 빠른이니까요. 그치. 아. 그리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보다 1살 위랑 다 친구고 자기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사이가 저랑 걔랑 친구인데 걔한테 언니는 걔한테 친구는 저한테 언니고 그렇지. 걔한테 동생은 저한테 친구고 그래서 걔 막 동아리원들 모두한테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부르냐라고 다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빠른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빠른도 없어져야 되겠구나 싶었고요. 진짜 너무 헷갈렸고. 그니까요. 그 1학년 때 막 도대체 이 사람이 나의 오빠인지 언니인지 친구인지 뭔지 막 계속 뭐라 생각하고. 불러야 되는지. 그게 되게 헷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빠른 년생에 대한 해프닝 아니면 서열 문화를 경험했다 이런 썰이 혹시 있나요? 저도 NU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저도 빠른으로 안 갔지만 생일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갑인 친구랑은 생일이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한 학번 위 선배랑은 막 2-3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텀 차이가 동갑인 친구랑 되려 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문득 어색하게 느껴진 정도 있고요. 종종 생일이 빨라서 한 학년 위로 입학하는 그 일명 빠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3월에 그러니까 2001년 3월에 태어났는데 그냥 입학을 빨리 해서 2000년생으로 살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생일은 느리셨는데 또 이제 학교는 일찍 가서 언니여가지고 제가 막 되게 매일 인사하고 되게 깍듯하게 대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언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저는 이 K 서열 문화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선후배 관계를 확고히 해서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룬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학창 시절에 한두 살 차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쵸. 진짜 커요. 네, 진짜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막 사회에서 막 나이 들먹이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한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진짜 있죠. 저는 이게 또 고등학생 때 진짜 1살 차이,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 선배한테 엄청 짜증 섞인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나이가 사실 뭐라고.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럼 더 정말. 억울해. 더 억울해 진짜. 너무 짜증나. 억울한 게 많았지만 어쨌든 일단 나이가 위인 선배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듣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 도대체 우리 바람이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선배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만나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네, 사실 1962년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공표해서 행정규칙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었어요. 민법 158조인 연령의 기산점을 참조해도 여기가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근데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일부 법에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쓰고 있어서 만 나이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되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반이 돼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 나이가 법제화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이법 적용 이후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게 그래서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 건데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만나이법 전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미 만나이 기준을 쓰던 것들이 주로 유지가 됩니다. 선거권, 연금 수령 나이, 근로기자 기준 청년의 나이, 경로우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 만나이 적용 예외의 경우 또한 물론 존재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이나 주류 또는 담배 구매, 병역 의무 이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쏠쏠한 정보 가져온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구매할 수 있어요. 병역 의무 이행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이나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쏠쏠한 정보네요. 좀 많이 헷갈리다. 진짜 알소리다. 자, 녹음일 기준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이 약간 넘었는데요. 그렇죠. 이에 관련해서 다양한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 나이 통일법의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점은 첫 번째는 국제 공용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인 만나서 내가 몇 살인지 맨날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모든 공공 서류에 나이, 가로치고 만 몇 세 이렇게 보통 많이 써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름, 나이가 2개였죠. 그치. 근데 이제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 나이 한 개로 통일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2번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 자체가 좀 중구난방이었는데 이것도 통일되면 훨씬 행정적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요소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여 보자면 기존의 한국인한테 나이는 뭔가 무기인 것 같았어요. 그치. 분리할 때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한번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그치, 서열 정리. 네, 아까 바람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리니까 다 이해하고 넘겼어야 맞아요. 했던 일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나이의 무기화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11, 12월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 12월 30일인데 이제 허투루 한 살 더 먹었다고 항상 기분 나빠하셨었거든요. 근데 만 나이 적용을 통해서 이틀 만에 먹을 나이 365일 꽉 채워서 먹는다고 되게 반겨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나이를 모두가 공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03년생인데 언니라고 부르는 03, 친구인 03, 친구인 04가 주변에 다 있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엄청 그러니까요. 복잡한데 근데 제가 주선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난감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빠른 나이 때문에 헷갈리는 게 우선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엔유님 말처럼 다른 나라들과 나이 제도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해외에서도 좀 덜 헷갈릴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만 나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소개할 때 한마디씩 꼭 덧붙여야 한다는 점이 좀 그치. 불편한 것 같아요. 몇 년생이고 만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맞아. 되게 길어진 느낌? 네, 맞아요. 되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일정 시간의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 체계에 큰 변화가 온 거기 때문에 혼란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거라지만 한동안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우려한 것도 그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 나이, 만 나이 다 쓰면서도 나름 때에 따라 잘 골라서 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제 공용으로 꼭 통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에 혼란을 주니까 이게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게다가 나이에 안 예민하면 모를까 또 아까 제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나라 나이에 굉장히 예민하고 서열이 그쵸.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생일 지났다고 형이고 동생 되는 일이 생기는 게 과연 맞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었어요. 뭔가 모든 것이 애매해질 것 같다는 생각?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 학창 시절에는 막 그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나이가 달라지게 되면 뭔가 호칭을 바꿔서 불러야 되나? 약간 이런 그치. 고민도 들 것 같기도 했고 정리하자면 법은 이렇게 쉽게 바뀐다지만 이미 수십 년을 한국식 나이에 익숙했었던 우리의 정서나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 간극 때문에 일상 속에서 종종 애매하거나 좀 뻘쭘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의 통일법의 기대와 우려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알술정보원에 의하면 2016년 조사까지만 해도 한국 나이를 유지하자라는 여론이 50% 가까이 됐는데 22년 조사에서는 81%가 신속한 만나의 통일을 원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에 발맞추기 위함일까요? 그러니까요. 뭐지? 되게 6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칭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이 통일법 자체에 대한 여론 말고도 저희가 아까 다루었던 만나이 적용 예외 경우에 대한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세 아들을 둔 김진화 씨는 초등학교 입학은 연나이로 하면서 만나이 정착을 장려하면 같은 학급 안에서 아이들끼리 형동생 같은 서열 문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 구매 이런 거는 만나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럴 거면 왜 하냐? 할 거면 하나로 해라. 더 헷갈린다. 이런 댓글도 저는 사실 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취약 연령이나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약간 이런 것들이 예외로 꼽혔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게 아까 댓글 의견처럼 뭔가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나 주류 구입 연령이 달라지는 순간 같은 학년 친구에게 부탁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이를 악용해서 학교 폭력의 새로운 행태로 이어지는 등 뭔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혹자는 이런 게 막히는 거면 원래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예외 사항을 정해둔 것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입학이랑 병역이 예외인 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초등학교 입학이랑 병역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엄청 큰 변화이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입학을 예외로 둔다는 건 말이 초등학교지? 그 입학 나이가 예외면 그 다음에 계속 예외로 입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 애초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8살부터 20살까지 거의 만 나이 예외로 살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오니까 만 나이를 쓴다.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남자 패널이 아무도 없으시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 나이 몇 년 쓰다가 또 군대를 가. 그럼 또 여기는 또 예외야. 그렇죠. 상황에 따라 너무. 이러면 이게 사실 무슨 의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는데 저만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랬고 사실 그래서 예외를 만약에 두고 싶다면 저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외의 기간을 둬야지 이거를 방식으로 두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행정처리 용이하기 위해서 만 나이를 도입했다. 그게 되게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가 다 예외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시 저희 맞이 남네요. 하지만 우선은 향후 예외 분야에서도 만 나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외 사항들 역시 빠르게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도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가 좀 바뀌는 거니까. 네.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활성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홍보도 잘해야 되고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A 리치앤코 보험에서는 웹툰 보미의 일기를 통해 만나이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도왔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은 한두 살이 어려지면 보험료가 바뀌거나 가입 가능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텐데요. 11번가 또한 만나이 통일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새는 나이 대비 최대 바람처럼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품을 모두 안티에이징 아이템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역시 아주 센스가 돋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만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주민단체,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와, 이렇게 만나이 계산법과 같은 얕은 정보부터 만나이 통일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배경까지 샅샅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만나이 통일법은 단순히 나이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세도했던 민원에 대한 방안이자 이를 통해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 문화 타파 등 많은 것들이 얽혀있음을 오늘 알솔 청답을 통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끝곡으로 젊어진 당신을 위한 노래 시우민 마크의 Young and Fre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NU 바람. 제이였습니다. 안녕! Let's go right now. 오늘은 young and free. Rhythm got my heel flip 바람 부듯이 어깨를 양쪽 쇠하며 맞춘 걸음걸이 가볍게 입고 나와 붕들 것처럼 마련 이 위치에서 숨쉬는 산소보다가 달라 너 원하는 어디든 going drive 저 떠오르는 곳을 다 말해봐 And you know I wanna dancing on the night 보여줄게 따라해봐 들어가지 마 툭툭 털고서 나를 따라와 어서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도 발이 더 거침없이 떠나보란 말하지 설렘 마음에 훌쩍 올라타봐 위에살을 나서 피해 도망가보자고 멀리 누가 우릴 찾아도 못 들을지 kick 'em with me Young and free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나서 You and me 끝없는 고민은 내려놓고 Everyday 한 번이 삶이 더 빛나도록 소중한 건 바로 있음 Young and free Young and free Young and free Young and free We can make it digital, all in control. Connect the dots, the different spots, 그려지는 대로. 세상 넓어 추우, 발음을 아끼다.